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챕터 8 재고관리하고 설비관리를 써있는 파트이고요. 이 재고관리가 생산관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챕터 8이 끝나면은 품질관리라는 파트가 하나 더 남아요. 그거까지 끝내면은 이제 조직하고 인사 그쪽 주제로 아예 성격이 많이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재고관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위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재고관리의 기본적인 관심사항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관리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재고관리의 이 목표 달성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기법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재고관리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 기법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재고관리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관련 비용의 최소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고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관련 비용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관련 비용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가지. 자, 유지비, 그 다음에 준비비, 그 다음에 부족비, 그 다음에 과잉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4개가 있죠. 재고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4가지다. 유지비, 준비비, 부족비, 과잉비, 이 4가지다. 자, 이 중에서 이 유지비가 뭐냐 그러면, 유지비는요, 이것은 변동비적 성격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변동비다. 그럼 이제 변동비가 뭐냐 그러면은 재고 관리를 할 때 이 재고의 량과 비례해서 비용이 달라지면 그걸 변동비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유지하는 재고량이 1000개다, 10,000개다, 뭐 10만 개다, 그 숫자에 따라서 유지비가 달라진다. 그건 변동비예요. 내가 유지하는 재고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변동비. 예를 들어서 이 개당 유지비가 100원이다 치면요, 내가 재고를 10개 유지하면 10 곱하기 100원, 100개 유지하면 100 곱하기 100원, 1000개 유지하면 1000 곱하기 100원, 10,000개 유지하면 10,000 곱하기 100원. 그러면 총 유지비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지한 재고량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변동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준비비는 고정비수 성격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 개념, 고정비 개념,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고정비는 유지되는 재고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걸 말이에요. 내가 100개를 유지하건 1000개 유지하건 10,000개 유지하건 10만 개 유지하건 준비비는 똑같다. 여기 지금 준비비 얘기하기 전에 주문비 얘기 먼저 해볼게요. 준비비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주문비가 조금 더 설명이 쉬워서 주문비 먼저 하고 준비비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게 더 쉬워요. 주문비. 그러면 이번에는 주문한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면 고정비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양이 10개 주문하건 100개 주문하건 1000개 주문하건 그 주문비는 똑같다. 주문량에 관계없이 똑같다. 그럼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문비가 그냥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 내가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이 100원인데 10개 주문할 때도 그냥 100원 들고, 1000개 주문할 때도 100원 들고, 10,000개 주문할 때도 100원 들어요. 주문비가 안 변해. 그럼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문비의 예로는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은행에서 수수료를 뗀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그냥 정액이라고 해볼게요. 정액.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10,000원 보내든 1,000,000원 보내든 1,000,000원 보내든
만약에 은행에서 500원을 뗀다. 그쵸? 수수료. 그건 고정비잖아요. 내가 보내는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그런 식의 성격의 비용을 고정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란 말이나 주문비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의미 가지고 유지비는 그냥 변동비자 성격이 있는 비용이다. 변동비가 뭐다? 그 유지되는 재고량에 비례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아지면은 같이 늘어나고 적어지면 같이 줄고 이런 식으로 양에 비례해서 달라지면 변동비고, 요거는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다. 10개 주문하건 1000개 주문하건 10,000개 주문하건 똑같다. 안 변한다. 그럼 고정비 성격이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원가액에 배우시면은 모든 비용을 변동비랑 고정비로 나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변동비 대표고 얘는 고정비 대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고정비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말고도 변동비 많을 수 있는데 그냥 비용을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때는 변동비 대 고정비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그 중에 재고 관련해서는 유지비, 주문비 이런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변동비, 고정비는 여기저기 다 쓰이는 개념인데 재고 관련해서는 유지비하고 주문비 이런 용어를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한 용어가 두 개가 더 남았는데 부족비하고 과잉비예요. 부족비는 뭐냐면은 내가 재고가 10개가 있는데 주문이 2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10개는 팔 수 있지만 나머지 10개 못 팔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부족해서 재고가 없어서 못 팔게 되는 비용, 그걸 부족비라고 하는 거예요. 재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더 팔 수 있었는데 재고가 없는 바람에 재고가 부족해서 못 팔게 돼서 아쉬운 비용, 그걸 우리가 부족비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기회비용.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재무관리나 회계학 할 때 제가 다시 소개할 개념인데, 기회비용 개념. 보다 있었으면 팔 수 있었는데 없어서 못 팔아서 너무 아쉽다. 그쵸?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족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과잉비는 뭐냐면은 넘쳐서 못 팔고 남고 버리게 되는 비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가 지금 100개가 있는데 주문이 10개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주문이 없어. 그럼 나머지 90개 못 팔잖아요. 못 팔고 아깝게 버리게 되는 거, 과잉되는 거, 그렇죠? 그걸 과잉비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래서 반대 개념입니다. 부족비하고 과잉비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부족할 땐 부족한 거고 과잉일 땐 과잉인 것 뿐이지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렇게 우리가 유지비, 주문비, 부족비, 과잉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기업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상기업은 뭐냐면 물건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사서 조달해서 파는 회사. 쉽게 말해서 마트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진 않죠. 사다가 팔죠. 사다가 조달해서 팔죠. 그런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은 재고를 어떻게 확보하냐면 주문해서 조달합니다. 주문해서 확보하잖아요. 그쵸? 상기업 경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경영에서 또 하나 성격에 다른 기업이 뭐가 있냐면은 제조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공기업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여기는 사서 조달하는 회사인데 만들어서 조달하는 회사가 있어요. 물건을. 그런 회사는 이 관련병 이름을 쓸 때 유지비 똑같고 여기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주문비 대신에, 그러니까 상기업은 물건을 주문해서 조달하는데 제조기업은 직접 제작해서 조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는 개념이 아까 나왔던 준비비라는 개념. 아까 썼던 거예요. 준비비. 좀 제가 짧게 써서 그렇지 길게 쓰면 생산준비비예요. 생산준비비. 그런데 이 준비비는 그냥 주문비랑 성격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같다? 고정비다. 고정비다. 준비비는 고정비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럼 고정비가 뭐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생산 준비 활동을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요. 영어로는 셋업 코스트라고 써요. 준비비를. 셋업 할 때 드는 비용.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스타트업이란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회사를 많이 설립한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 세우는 것도 셋업이에요. 셋업. 준비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이 준비비는 특징이 고정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그 공정을 셋업을 하는데, 공정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그 공정에서 나오는 물건이 1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공정을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은 어떻다? 똑같다 이거예요. 제조 준비비는 똑같다. 그래서 물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장을 셋업할 때 드는 비용, 그 공장에서 10개 만들건 100개 만들건 1000개 만들건 비용이 어떻다? 똑같다. 고정비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제조하는 회사는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셋업할 때 드는 비용, 그걸 준비비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 공정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 그건 어떻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고정비 성격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문비라고 쓸 때는 상기업, 그 다음에 준비비라고 쓸 때는 제조기업 경우에 쓰는 용어고 개념은 똑같다. 통칭은 그냥 우리는 변동비, 고정비로만 알아들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지비는 변동비, 그 다음에 뭐 준비비나 주문비는 고정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이 네 가지나 돼서 좀 복잡한데요. 네 가지가 돼서 복잡한데, 우리가 일반 모형을 만들 때는, 쉬운 모형을 만들 때는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 얘네들은 부적비나 과잉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에 두 비용만 중요하다. 유지비나 주문비만 중요하고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답이, 우리가 재고를 관리한다고 할 때 관리라는 의미는 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재고가 과잉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거예요. 제 관리의 목표가 재고가 너무 부족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넘쳐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낮아요. 낮지.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고려할 비용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변동비 대표, 하나는 고정비 대표 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 비용을 변동비랑 고정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만 갖고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달라져요. 뭐 유지비, 주문비, 준비비 달라지지만 성격은 그냥 변동비 하나, 고정비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기니까 이거를 이제 약속된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 앞으로 유지비를 C라고 쓰려고 그래요. C, 영어로. 유지하다, 유지, 영어로 뭐가 떠오르세요? C로 시작하는 단어. carrying이라는 단어 써요. carrying cost. C-A-R-R-Y인가 그렇죠? carrying cost.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주문비를 영어로 O라고 쓰려고 그래요. O. O가 뭐가 떠오르세요? 주문하다. 오더링. 그쵸? 오더링 코스트. 유지비는 carrying cost. 그 다음에 주문비는 오더링 코스트. 그래서 유지비를 C, 주문비를 O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여기도 유지비니까 그냥 C고요. 여기는 준비비는 원래 셋업 코스트지만 S로 안 쓰고 여기도 그냥 O를 쓰려고 그래요. 성격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C하고 O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변동비는 C고 고정비는 O예요. 근데 C는 유지비라는 용어 갖고 나온 거고, O는 주문비라는 용어 갖고 나온 거예요. 그죠? 나머지 비용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만 고려해도 되죠. 두 개만 고려해도 된다는 거지. 이 두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낮추는 게 목표예요. 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비용은 낮추는 게 목표가 된다 이거예요. 쉽죠? 계산 문제보다 말 문제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로직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재고 관리의 핵심 목표가 뭐다? 재고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비용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변동비 대표인 유지비랑 고정비 대표인 주문비 또는 준비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부족비나 과잉비는 중요하지 않다. 이유는 부족 현상이나 과잉 현상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인데요. 무엇을 결정하냐 그러면은 1회 주문량 또는 1회 생산량, 요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1회란 말 지금 안 써도 됩니다. 주문량과 생산량. 주문량이나 생산량. 위에 거는 상기업, 아래 거는 제조기업의 목표예요. 주문량이나 생산량, 퀀터티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주문 시점 아니면은 생산 시점, 요런 걸 결정하는 게 목표예요. 결국 언제 몇 개 주문하느냐 또는 언제 몇 개 생산하느냐,
타이밍하고 수량,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비용 최소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제 몇 개 주문하냐, 언제 몇 개 생산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도 쉽죠? 타이밍하고 양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기법인데,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결정하려면은 어떤 기법이 적합하냐? 대답이,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정 주문 양 모형하고, 하나는 고정 주문 기간 모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정 주문 양 모형하고 고정 주문 기간 모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법이.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정 주문 양 모형과 기간 모형 비교. 요게 이제 시험에, 아까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케이스 1. 시험에 잘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 고정 주문 양과 기간의 비교. 어떻게 다른가? 이건데, 그 핵심적인 비교는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관심사항이 두 개예요. 주문량과 주문 시점. 그쵸? 또는 이제 숨어 있는 말은 생산량과 생산 시점. 자, 그러면은 주문량, 그 다음에 주문 시점, 요거 갖고 그냥 표현하면은, 고정 주문 양 모형은 주문량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의 특징이에요. 매번 주문량이 일정하다. 고정 주문량, 매번 주문량이 일정하다. 단 주문 시점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거예요. 주문량은 일정한데 주문 시점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반면에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은 주문 시점이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문량은 변동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결정사항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하고 시점,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법이 두 가지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는 고정주문 양 모형, 하나는 고정주문 기간 모형. 그러니까 고정주문 양 모형은 요걸 고정시킬 거고, 양을, 고정주문 기간 모형은 요걸 고정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고정주문 양 모형은 매번 주문량이 일정한데, 언제 주문하냐? 주문 시점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문하냐? 대답이, 요거는 그 재주문점에 도달하게 되면 주문합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한다, 이거예요. 근데 재주문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진다, 변동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정주문 기간 모형은 주문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언제 주문하냐? 대답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주문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주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날, 매월 초하루 날 주문한다. 그런 식으로 그 기간이 어때요? 주문 시점이 일정하다. 어떤 회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주문하겠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주문량이 변동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문량이 결정되느냐? 그러면은 그 최대 재고 빼기 현재 재고만큼을 주문한다, 이거예요. 최대 재고랑 현재 재고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어쨌든 최대 재고하고 현재 재고를 비교해서 이 차이만큼 주문한다, 이거예요. 차이만큼 주문한다. 그 최대 재고를 우리가 앞으로 T라고 쓰려고 하고, T가 영어로 뭐가 있을까? 최대하면은 뭐 토탈 해도 되고, 그죠? 하여튼 최고 많다는 뜻이고, 요거는 현재 재고는 I라고 쓰려고 그래요. 재고가 영어로 I를 시작한 단어가 있어. 재고가 인벤토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재고 빼기 현재 재고 차이만큼을 주문한다. 근데 이게 항상 변한다, 이거지. 특히 얘가 변합니다. 얘는 일정하더라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수요가 늘 변하니까. 지난 시간에 수요 변하는 건 배웠죠? 이렇게 수요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 재고가 늘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0개인데 얘가 300개면 700개 주문하면 되고, 얘가 1000개인데 500개면 500개 주문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이만큼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정주문 양모형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 첫 번째 별명이 정량 발주 시스템이에요.
정량을 발주한다 그 말이에요. 고정주문량을 그냥 한자로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정량 발주 시스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제주문점에 도달하면은 제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이 일정할까요? 변동할까요? 변동하죠. 그래서 언제 제주문점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실사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계속 실사한다. 그러니까 언제 제주문점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사한다. 계속 실사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점 방식이라고도 해요. 주문점 방식. 왜냐하면 주문점에 도달하면은 주문하기 때문에 주문점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다가 큐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퀀터티랑 관련되어서 고정주문 양을 강조하니까 퀀터티랑 관련되었다. 그래서 큐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고정주문 기간 모형은 그 정기 발주 시스템 이렇게도 부릅니다. 정기 발주 시스템. 자,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가 고정주문 기간 모형은 주문량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주문량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최대 재고 빼기 현재 재고만큼 주문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매번 주문할 때마다 그 현재고를 우리가 계산해야 돼. 얘가 1000개인데 얘가 만약 200개면 800개 나오고 400개면 600개 나오고 500개 500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주문 시점에. 근데 주문 시점이 변해요? 바뀌어요? 주문 시점이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거예요. 그죠? 주문 시점 자체가 정기적으로 발주된다. 정기적으로 주문한다 그 뜻이에요. 정기 발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사를, 그러면 주문하는 시점에서 실사를 하는데 현재고를 알아야 되는데 실사하는 시점이 일정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마다 최대 재고에서 현재 재고를 빼야 돼. 주문할 때 그 현재 재고를 알아야 돼. 근데 주문한 시점이 일정해요, 변해요? 일정하죠. 일정하죠. 그러면 실사를 계속해야 이제 실사 시점이 일정해요, 변해요? 일정하지. 그걸 이제 정기 실사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정기 실사 시스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P 시스템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거 이제 피리어드가 기간을 표현한 용어라서 P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은 케이스 1, 그러니까 고정주문 양과 고정주문 기간의 비교, 고정주문 양과 고정주문 기간의 비교, 요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험은요 별거 아닌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가 고정되고 뭐가 변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얘가 변하니까 언제 주문하냐, 얘가 변하니까 몇 개 주문하냐, 그 개념만 조금 더 들어가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다만 시험을 낼 때 고정주문 양과 기간의 비교 이렇게 안 내고 정량 발주하고 정기 발주를 비교하는 문제로 낼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실사 대 정기 실사로 물어볼 수도 있고, Q 대 P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게 주문점 대 P 이렇게 물어봐도 이 둘을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점 방식하고 정기 실사 시스템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물어본 거로 알아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주문 양과 고정주문 기간을 물어본 전통적 문제 중에 하나구나. 약간 변형했구나. 맞죠? 이게 케이스 1이에요. 시험에 나온.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초입이기 때문에 막 많이 단련돼 있지는 않아서 상관없는데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 파트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까 이렇게 변형을 처리하잖아요. 그럴 때는 고정주문 양과 기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량 대 정기, 계속 대 정기, 주문점 대 P, Q 대 P 이렇게 비교하는 거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다른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1이고, 두 번째가 요 두 극단적인 방법, 고정주문 양과 고정주문 기간 두 가지가 있고 요거를 절충한 방법이 있어요. 두 개를 절충한 방법, 좀 덜 중요합니다. 좀 덜 중요합니다. 절충한 방법이 있는데 절충한 방법 중에 민 맥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민 맥스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를 소문자 S, 대문자 S 시스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는 시간 봐서 안 알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절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상관없이 특수한 모형이 있어요. 특수한 모형이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ABC 관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MRP라는 거하고, JIT라는 거하고 등등등 있겠지만은 특수 모형의 세 가지가 일단 대표적인 용어예요. ABC 관리하고 MRP하고 JIT. 이 중에서 이 MRP하고 JIT의 비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케이스 2. MRP하고 JIT의 비교. 그리고 JIT가 생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FMS와 더불어. FMS 우리가 벌써 거쳐왔고요. 생산 관리에서 생각나셔야 될 용어가 딱 두 개라면은 FMS하고 JIT거든요. 그 중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JIT. 이걸 이제 오늘 배울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MRP는 과거에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떠오르신지 모르겠잖아요. 복습을 하셨다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요거 두 개의 비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주문 양모형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요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EOQ, 그 다음에 EPQ, 그 다음에 단일기간 재고 모형, 그 다음에 뭐 투빈 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등등은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그냥 EOQ를 우리가 경제적 주문 양 모형 이렇게 해석하는 용어예요. EOQ가 경제적 주문 양 모형.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 보면은 경제적 주문 양, 이게 EOQ예요. 경제적 주문 양 EOQ예요.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이 영어로 뭐예요? 이코노믹, 그 다음에 오더링 퀀터티. 이코노믹 오더링 퀀터티. EOQ잖아요. 경제 주문량 모형 EOQ. EPQ는 경제적 생산량 모형이에요. 경제 생산량 모형. EPQ.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 이코노믹 프로덕션 퀀터티. EPQ. 그죠? 그런데 이 경제적이란 말은 좀 이따 제가 강조하겠지만은, 경제적이란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이란 말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 너의 경제성이 없어. 경제적 마인드가 없어. 경제가 뭐예요? 아끼자는 거. 최소화, 비용 최소화. 이게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이란 말은 관련 비용 최소화라는 걸 말하는 거고, 요 주문량은 요거는 결정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일회 주문량.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EOQ가 이 재고관리의 목표랑 결정을 다 담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관련 비용 최소화하고, 결정이 일회 주문량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비용 최소화하는 일회 주문량 결정, 이거를 우리는 그냥 EOQ 그러면 돼요. 관련 비용 최소화하는 일회 주문량 결정, EOQ. 그러니까 이 재고관리의 가장 대표적 용어가 뭐예요? EOQ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울 예정인데, 요 EOQ랑 EPQ의 비교, EOQ랑 EPQ 비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세 번째 케이스예요. 요것만 배우면 되세요. 오늘 학습 목표가 세 개인데, 하나가 고정주문 양과 고정주문 기간의 비교, 하나가 MRP와 GT의 비교, 하나가 EOQ와 EPQ 비교. 이 세 가지만 할 줄 아시면 되고, 그 EOQ, EPQ 비교보다는 고정주문 양과 기간 비교, MRP와 GT 비교가 중요한데, 중요하긴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EOQ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주제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요걸 이제 배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첫째 시간에는 요거 2개만 할 거예요. 요거 2개가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2개가. 쉬고 들어와서 요거는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요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가면 되고.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 없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요 정도만 지워놓고 해볼게요. 다 지울까? 그냥 조금만 더 많이 지워놓을게요. 이 정도만. 요런 식으로 두 개만 배우고 둘을 비교해보고 이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제가 조금 단축해서 한 40분 정도 해서 맞춰볼게요. 자, EOQ를 앞으로 우리가 읽으실 때 EOQ를 경제적 주문량 요렇게 읽으세요. 경제적 주문량 EOQ 영어로 만들어 보면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O, 여기가 Q. 이거 Economic Ordering Quantit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이 경제적이란 말은 앞으로 경약에서 만나실 때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관련 비용의 최소화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이란 말은 관련 비용의 최소화.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목표다 이거죠. 목표. 맞죠? 관련 비용 최소화. 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요 주문량 요거를 결정합니다. 결정.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1회 주문량을 결정합니다.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갖고 1회 주문량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냥 주문량 써도 되는데 1회 주문량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 왜 1회 주문량을 구하죠? 1년에 주문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1회 주문량만 구하면 된다고 그래요. 1년에 주문을 10번 했더라도 1회 주문량만 구해도 돼요. 왜 그럴까? 이거는 지워졌지만 고정 주문 양모형이기 때문에 1회 주문량만 알면 나머지 주문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문량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1회 주문량, 한 번 주문할 양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보내 이러면 돼. 저번 그거와 똑같이 보내. 그쵸? 전화해서 야 내일까지만 보내. 양은 서로 얘기 안 해도 돼.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1회 주문량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1회를 썼는데 안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됐고, 영어로 읽을 때는요, 이코노믹 오더링 콘텐츠 읽을 때는 요게 뭐냐, 요게 관련 비용 최소화예요. 관련 비용 최소화. 그러니까 이게 목표고, 그 다음에 요 관련 비용 최소화 시키는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더링 콘텐츠가 결정하는 개념이 1회 주문량, 오더링 콘텐츠 결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용어를 읽으면서 그 안에 많은 개념들이 숨어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EOQ 개념을 이제 제가 소개할 건데 여기에서 경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요거인데요. 여러분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계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공식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보기 중에 공식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5개 공식을 소개할 거예요. 5개 공식도 중요도를 제가 다르게 해서 소개할 건데 그것만큼은 경향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강조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경제 주문량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가정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갖고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그림을 갖고. 경제 주문량 모형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책을 좀 참조하시면서 이 그림을 일단 찾으시는 거예요. 경제 주문량 모형은.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게 흘러감에 따라서 Y축은 뭐냐면은 재고의 수준이에요. 재고의 수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고 수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이 그림 안에서 중요한 가정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중요한 가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쉬운 건 뭐냐면은 요게 이 하얀 선이 뭐냐면 재고의 수준인데, 요만큼 이제 주문했다가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고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여기 와서 재고가 바닥이 나고, 여기서 재고를 바닥이 나면 주문하는 거예요. 그 주문하면 여기 들어와. 또 시간 지나면 쭉 써. 쓰다가 여기 와서 바닥 나면 또 다시 주문해. 그죠? 그럼 또 주문하기 여기 들어와. 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높이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번 주문량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정 주문 양 모형.
높이 같다는 게 매번 주문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량을 Q라고 써도 되고 퀀터티 또는 좀 길게 쓰면은 EOQ라고 써도 됩니다. EOQ가 뭐였죠? 경제적 주문량,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는 1회 주문량, 경제 주문량, 그쵸?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Q라고 써도 되고, 성격이 좀 단순한 분들은 Q라고 쓰시고 디테일한 분들은 EOQ라고 쓰시면 되세요.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가정이 세 가지인데 가정 하나는 안중에서 말로만 했어요. 매번 높이가 어떻다? 똑같다. 매번 주문량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가정 두 가지는 제가 적어드릴 건데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가정이지.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재고가 이렇게 쭉 줄다가 여기 와서 주문했는데 주문한 날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주문 즉시 충족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를 주문하면은 주문한 즉시 바로 충족이 됩니다. 주문 즉시 충족된다. 이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고 조달 기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책이나 이런 거 주문하시면 오늘 주문하면 책이 언제 오죠? 2, 3일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조달 기간이 2, 3일인 거예요. 재고를 조달한 기간이. 여기는 주문 즉시, 주문하면 즉시 나한테 충족되는 거예요. 주문하자마자 나한테 와. 그러니까 조달 기간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쉽죠? 재고 조달 기간을 영어로 쓰면 LT라고 쓰려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드 타임이에요.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 0 이렇게 써도 돼요. 저기 조달 기간이 없다. 리드 타임이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고 조달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주문하면 즉시 조달되는 경우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저는 그냥 인터넷 뱅킹 정도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인터넷 뱅킹은 클릭하는 순간 바로 넘어갑니다. 물론 돈을 재고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돈이 넘어가죠. 내가 의사결정해서 클릭하는 순간 어떤 사람에서 딴 사람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 즉시 조달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런 물건은 그런 경우는 없어. 주문하면 아무리 빨라도 요즘에는 이제 제가 주문해 보니까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긴 하더라고. 그런 데도 있긴 있어.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조달 기간 존재하는 거예요. 대개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은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럼 왜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까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가정, 비현실적인 가정을 우리는 강한 가정이라고, 가정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강한 가정,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까? 대답은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려고. 그렇죠?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면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주문하면 즉시 조달된다. 이런 가정을 강한 가정, 그럼 비현실적인 가정을 합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재고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쭉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줄고 있어요. 선으로. 그러면 매일매일 재고 사용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 매일매일. 그렇죠? 그래서 매일 사용량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매일 사용량 대신에 매일 수요량이라고 써도 되고 수요만큼 사용되는 거예요. 그쵸? 수요된 만큼만 빠져나가니까 매일 수요량이 일정하도 해도 되고 우리는 매일 수요량이란 말을 제가 과거에 한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수요율 이렇게 쓸까요? 수요율. 혹시 국어 잘하는 분 있어요? 리을이에요? 이응이에요? 응? 리을. 네, 수요율. 수요율이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수요율이 일정하다. 원래는 우리가 백화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이 나가는 게 매일 똑같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날은 많이 나가고 어떤 날은 적게 나가고 막 변동이 심한데 여기는 매일매일 사용량, 매일매일 수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현실적이 비현실적이. 매우 비현실적이지. 근데 비현실적인 가정한 이유가 뭐다? 문제를 더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쉽게 풀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수요량은 수요율이라고 했는데
매일 생산량을 표현한 용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루 생산량, 생산율. 기억나세요? 어디서 배웠지? 생산율? 지난 시간에 총괄 생산계획에서 나왔었어요. 총괄 생산계획에서 그 총괄 생산계획은 이제 한번 복습 겸 해서 떠올려보세요. 총괄 생산계획은 첫 번째 무엇을 결정하는 계획이냐 그러면 총량과 품종 결정하는 거예요. 총량과 품종. 근데 그 대상 기간이 1년 내외, 그래서 중기예요. 중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총량과 품종 결정에서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 뭐하고 뭐? 통제할 수 없는 거. 수요하고 생산 능력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목표는 관련 비용 최소화예요. 거기도.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한 변수가 4개가 있어. 통제 가능한 변수가 첫 번째가 고용 수준.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생산율. 그때 생산율이 뭐냐면은 하루 생산량이에요. 여기 수요율이 뭐다? 하루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율 붙이면은 하루당이에요. 하루당. 네? 우리가 총괄 생산계획 할 때 수요율이 수요율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 그거는 잔업과 무슨 유휴시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기억나시죠? 복습하셨다고 치고. 자, 그래서 그런 비슷한 용어인데 우리는 수요율을 뭐라고 할 거냐면 D라고 할 거예요. 소문자 D. 수요를 D로 쓰는 영어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수요를 영어로 쓰는데 D로 시작한 영어가 있어. 디맨드라고 해요. 디맨드. 그 대신 수요율은 소문자로 쓰시면 돼. 하루 수요는. 그리고 일정하다는 표시는 이렇게 하면 돼. 위에다가 막대기 붙이면 돼. 바. D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고를 맨 처음에 100개 주문했다가 하루 지나면 90개, 하루 지나면 80개, 하루 지나면 70개, 하루마다 10개씩 줄어들고 있다 칠게요. 매일 10개씩 줄어들고 있다. 이게 10개.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울기를 그냥 10 이렇게 써도 되고, 10 써도 되고, 일반화시켜서 쓰면은 여기를 소문자 D 이렇게 써도 돼요. 소문자 D가 뭐다? 수요율. 수요율이 뭐다? 하루 수요량. 지금은 숫자로 얘기하면 10. 그죠? 지금은 10. 자, 거기서 100에서 90, 80 이렇게 하루마다 10개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대신 이 가정들이 어떻다? 너무 강하다.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도출합니다. 됐죠? 자,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표현하기로 하고, 이 경제주문량 모형은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다 그랬어요. 총 비용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변동비, 고정비 생각나시면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대답하시려면은 유지비하고 주문비로 떠오르시면 되세요. 유지비하고 주문비. 그쵸? 그 다음에 유지비는 요건 변동비적인 성격이고 요거는 고정비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고. 됐죠? 이 용어 안에 목표하고 결정사항이 다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 관련 비용 최소화, 경제적. 결정은 일회 주문량 결정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목표가 총비용 최소화니까 총비용 이 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4개인데 뒤에 2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서 날려버렸다 이거지. 앞에 2개만 고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공식 제가 5개 소개하려고 하는데, 공식으로 얘기하려면 용어로 얘기해야 돼. 용어. 그죠? 그래서 용어를, 약속한 용어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봅니다. 조금만 공간 만들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우선 C하고 O하고 D 여기 3개 용어를 아셔야 돼요. 대문자 C, 대문자 O, 대문자 D. 이 중에 대문자 C가 뭐였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개당 유지비 이렇게 정해야 돼요. 개당 유지비. 아까 제가 C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carrying cost라고 하는 그 C인데요. 유지비, 유지하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다가 개당을 붙였어요. 왜 개당이란 말을 붙였냐면 C는 변동비자 성격이 있는 비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변동비자 성격이 있는 비용이다. 만약에 개당 유지비가 C1이면은 내가 재고를 100개 유지하면 100 곱하기 C, 1000개 유지하면 1000 곱하기 C, 10,000개 유지하면 10,000 곱하기 C 이런 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량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니까 변동비. 그래서 C라고 약속하고, O는요, 건당 주문비라고 약속을 합니다. 용어로 건당 주문비. 자, 그러면 앞에다 제가 건당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걸 붙인 이유는 뭐다? 주문비가 고정비 성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비 성격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문량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는 거지. 내가 10개 주문하건 10,000개 주문하건 1,000개 주문하건 한 번 주문할 때 건당 주문비는 어떻다? 5원으로 일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터넷 뱅킹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친구한테 10,000원 보내건 50,000원 보내건 100,000원 보내건 은행 수수료가 똑같다. 고정비다 이거지. 그래서 주문량에 관계없이 한 건당 주문비는 똑같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자 D는 뭐냐면 총수요량인데, 총수요량. 아까 저희가 소문자 D는 뭐였죠? 이거는 하루 수요량이에요. 하루. 소문자 D는. 대문자 D는 1년간이 1년간. 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별말 없으면은 1년을, 그러니까 1년을 단위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총 수요량은 대문자 D, 하루 수요는 소문자 D.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D는 영어로 demand, 그죠? 그런데 위에 이제 요 세 개하고요, 요거 얘네들하고 그다음에 아래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다 확실히 안다, 확실성화라고 가정합니다. 총 5개의 개념을 다 안다고 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C값, O값, D값도 알고, 1년간 총수요량도 알고, 요 재고조달기가 0인 것도 알고, 수요일도 알고, 일정한 수요일도 알고, 5개를 다 안다고 쳐. 그러니까 확실성화란 말 쓰기 전에 우선은 안다. 5개를 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걸 확실성화라고 해요. 확실성화. 그러면 이게 가정이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해. 어떻게 실제로 이거 다 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게 미래 얘기인데,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너무나 강한 가정을 합니다. 왜?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용어로 이제 바꿔보는데, 요거부터 해볼게요. 유지비. 유지비는요, 요 앞에 총 비용을 구하는 거니까 1년간 총 유지비하고 1년간 총 주문비를 합친 개념이에요. 1년 동안 총 주문비, 총 유지비 합친 개념이에요. 총 비용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총 유지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당 유지비가 C1이에요. C1. 그냥 숫자로 따지면 그냥 100원 정도 된다고 칠게요. 100원. 그쵸? 그럼 내가 10개 유지하면 100 곱하기 100. 아니, 10 곱하기 100. 100개 유지하면 100 곱하기 100. 1000개 유지하면 1000 곱하기 100. 그게 이제 인데요. 그죠? 그런데 요 C가 엄밀히 말하면 개당 1년간 유지비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재고를 1년 동안 유지하면 C1이 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재고로 유지하는데 창고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재고를 1년간 유지하면 C1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10개를 1년간 유지하면 10 곱하기 C, 100개를 1년간 유지하면 100 곱하기 C, 1000개를 1년간 유지하면 1000 곱하기 C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시면은 재고량이 매일 같아요, 달라요? 매일 달라. 매일 사용해, 매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는 첫날은 100개 들고 있어서 하루 동안은, 그럼 100 곱하기 C 한 다음에 이게 1년간 갖고 있지 않고 하루만 갖고 있었으니까 나누기 360을 해야 돼요. 원래는 1년간 요거를 1년간 갖고 있으면 100 곱하기 C인데 하루만 갖고 있었으니까 나누기 365 더하기, 그 다음 날은 90개 들고 있어. 90개 곱하기 C 나누기 365 하루만 갖고 있었으니까 더하기 80 곱하기 C 나누기 365 더하기 70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너무 계산량이 많은 거예요. 그쵸? 계산 못하진 않지만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편법을 도입하기를, 어떤 날은 100개 들고 어떤 날은 90개 들고 80개 들고 매일매일 다르게 들고 있는 거를 그냥 요거를 반 딱 잘라가지고 매일매일 2분의 Q개씩 들고 있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많이 들고 어떤 날은 적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쭉 평균 내보면은 매일매일 2분의 Q개씩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 내가 유지한 재고량이. 이걸 잘라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넣으면은 쏙 들어가.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는 날도 있고 적게 들고 있는 날도 있는데 그냥 매일 요만큼 들고 있는 거랑 계산이 똑같이 나와요. 계산이.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중요한 공식은 노란색으로 쓸 건데 1년 동안 매일 2분의 Q개씩 들고 있었어요. 1년 내내. 곱하기 C. 이게 총 유지비예요. 1년 동안 요 숫자를 1년 동안 계속 들고 있어요. 요 높이를 계속 1년 동안 똑같이. 그죠? 그러면 곱하기 C 하면 돼. 1년간 주면. 쉽죠? 2분의 Q 곱하기 C.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주문비는 더 구하기 쉬운데요. 자, 주문비는요. 1년간 총 수요량이 10,000개였었다 하죠. 10,000개. 1년간 필요한 총 수요가 10,000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요번에는 그냥 5,000개였다 칠게요. 5,000개. 꼭대기가. 한 번에 5,000개 주문했다. 쭉 쓰다가 또 5,000개 주문한다. 1년에 총 필요한 게 10,000개로 이걸 압니다. 확실히.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5,000개를 주문한다고 하면은 1년에 몇 번 주문하면 돼요? 총 10,000개 필요한데 1년간 총 10,000개 필요한데 한 번에 5,000개를 주문하게 돼. 여기도 5,000개. 그럼 1년에 몇 번만 주문하면 돼요? 2번 주문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날짜가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7월 1일이면 돼. 맞죠? 자, 그러면 이 건당 준비가 5원이라면 1년에 몇 건 주문한 거예요? 2건이지. 그러니까 2 곱하기 5 그러면 돼. 2건 곱하기 5. 건당 준비가 5라면. 그쵸? 만약에 여기가 1,000개라고 해볼게요. 1,000개. 1,000개씩. 한 번에 1,000개씩 주문한다 그러면 1년에 봉우리가 몇 번 와요? 총 10,000개 필요한데 내가 한 번에 1,000개씩 주문해. 이게 몇 번 와? 10번. 10번 곱하기 5 그러면 돼. 건당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처럼 여기가 100개였었다. 이 100개. 그럼 이게 몇 번 와요? 봉우리가? 100번 와. 100번. 100번 곱하기 5 그러면 돼. 그죠? 그게 주문비예요.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1년간 총 필요한 양이 10,000개인데 D 10,000개인데 한 번에 만약에 5,000개씩 주문했다. 그럼 이게 몇 번이에요? 2번 곱하기 5. 만약에 이게 10,000개인데 한 번에 1,000개씩 주문했다. 이게 1,000이다. 그럼 이게 몇 번이에요? 10번 곱하기 5. 이게 10,000개인데 이게 100이다. 몇 번이에요? 100번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문 횟수가 돼. 그쵸? 그럼 이게 총 주문비가 돼. 그래서 이걸 합친 거를 우리는 총 비용이라고 불러요.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 총 비용 TC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이 외우실 첫 번째 공식이에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공식 자체가 그냥 말 문제로 나오거나 공식 자체가 그냥 보기로 나오거나 그 정도만 예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한 별표로 치면은 4개 정도 네 번째 정도로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5개 중에서 별 4개 정도 받는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게 벌써 답답하고 특히 수학 싫어하는 분들은 아주 많이 지금 불쾌하실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그래도 조금만 이제 제가 쉽게 정리하도록 도와드리면은 로직, 머릿속 외우실 방법은 총 비용은 총 유지비 더하기 총 주문비로 이루어져 있어. 이건 기억나셔야 돼. 하나는 변동비 대표, 하나는 고정비 대표. 그렇죠? 그런데 요게 총 유지비고 요게 총 주문비인데 맞죠? 총 유지비는 어떻게 외우시면 더 쉬우냐면은 요거를 평균 재고 곱하기 C 이렇게 외우세요. 평균 재고 곱하기 C. 평균 재고.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는 날도 있고 적게 들고 있는 날도 있는데 평균 내보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재고 곱하기 C. 평균 재고는 2분의 Q예요. 평균 재고 곱하기 C 외우시고 그 다음에 총 주문비는 요거를 주문 횟수 곱하기 5 그러시면 돼요. 주문 횟수 곱하기 5. 1년에 총 10,000개 필요한데 10개씩 주문해? 그럼 1,000번 주문. 1년에 총 10,000개인데 100개씩 주문해? 그럼 100번 주문. 자, 1년에 총 10,000개인데 5,000개씩 주문해? 2번 주문. 주문 횟수 곱하기 5. 이거예요. 왜냐하면 건당 주문비이기 때문에 얘가. 건당. 그러면 어느 정도 외워져요. 총 비용은 평균 재고 곱하기 C.
주문의 수 곱하기 5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쪼개서 이제 외우신다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목표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목표는 관련 비용 최소화가 목표예요. 관련 비용. 요게 미니마이즈 되는 게 목표예요. TC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고 요걸 위해서 뭘 결정하냐면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1회 주문량은 뭐예요? 용어로 하면은 Q예요. Q. 그쵸? 요게 1회 주문량이죠? 1회 주문량 높이 Q죠? 그러면은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는 수학을 다 싫어했다고 가정하고 한 분 정도가 여기 수학 좋아하는 분 있다 치고 자, 이 총병을 최소화시키는 Q를 결정한다면 1회 주문량 이 함수를 Q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이 7차인지 8차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6차인지 7차인지 8차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수학 인문계는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같은 거 배우세요? 인문계? 배워요? 그럼 이제 미분 배웠다고 치고 벌써 답이 나왔는데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Q를 결정해라 그러면 이 함수를 TC 함수를 Q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 미분하면 돼. 미분이 극대화, 극소화 구하는 도구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도구가 미분이거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요 TC 함수를 Q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을 대입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미세한 변동 말이에요. 미세한 변동. 그래서 TC 함수를 Q에 관해서 미분해서 걔를 0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대입하여 정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이 여기야. 여기가 민값이야. 그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근데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자리.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 그걸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찾는 거예요. 중간과정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더니 요게 진짜 중요한 공식인데 요걸 대입해서 Q로 Q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루트 안에 C분의 2OD 이렇게 생겨요. 요게 여러분이 외우실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요거는 꼭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안 중요한데 이건 꼭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EOQ 모형에서 총병을 최소화시키는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델이에요.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 겁니다. 중간과정은 생략해요.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게 수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로직만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Q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Q에 관해서 미분한 놈을 0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자, 미분까지 써드릴까? 미분해서 0 대입해서 정리함. 그럼 이렇게 생겨. 결과가.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돼. 이 공식보다 총병을 최소화시키는 1회 주문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주 시험이 단순하게 요 C값과 O값과 D값 3개를 줘요. 이거를 주고 여기다 넣어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계산기 지참해서 이런 거 안 넣으면은 이게 루트가 있는 바람에 아무도 암산해서 못 풀어.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안 냅니다. 물론 내려면 요 숫자가 매우 단순해서 루트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25, 요게 다 구해도 25가 나왔다. 그리고 요게 5. 100이 나왔다 그러면 10. 그 정도. 그쵸?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암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뭘 낸다? 그냥 이 공식 자체를 낼 거예요. 공식 자체를. 그쵸? 그러면 루트 안에 C분의 2OD.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C값, O값, D값 요건데요. C값, O값, D값을 다 안다고 치고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만 나올 뿐이지 뭐 초등학교 수학처럼 이거 주고 이걸 구해라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응? 그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 얼마 이걸 구하는 문제만 존재해요. 그런데 루트가 있는 바람에 웬만한 사람은 못 구해요. 계산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기 없이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 자체 외우시면 되고, 이 두 공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5개 중에 별 5개, 별 4개.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PQ 모형을 잠깐 할 건데, EOQ가 훨씬 중요합니다. 막 9대1 정도로 중요해요. 거의.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조금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또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EOQ, EPQ 조금만 해서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나머지는 그 둘째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조금 여기를 작게 쓸게요. 이거 좀 줄여가지고 조금만 줄여서, 자, 여기서 꼭 외우실 공식은 이겁니다. TC는 2분의 QC 더하기 DQO 이렇게 생긴 거. 요거 하나 꼭 외우셔야 돼. 요거. 아이고, 별 4개. 이거는 평균제 곱하기 C 주문 횟수 곱하기 5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우실 게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 요거는 1회 주문량 구하는 공식이다 이거예요. 총병 최소신 1회 주문량 구하는 공식. 그게 EOQ의 본질이에요. EOQ의 관심. 됐고, 이제 2번 해가지고 EPQ 조금만 소개해 볼게요. EPQ는 읽기를 경제적 생산량 모형 읽으시면서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면은 이코노믹, 그 다음에 프로덕션 퀀터티, EPQ가 돼. 이코노믹 프로덕션 퀀터티. 그러면서 이코노믹이란 말을 만나면 항상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 관련 비용 최소화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목표를 말하는 거다. 우리 회사 목표, 관련 비용 최소화.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요게 뭐냐면 요게 결정한 뜻입니다. 결정.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유지비는 그대로고 주문비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준비비로 바뀐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만 좀 강조해 볼게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도 1회 생산량만 구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 생산량 모형이라서 그래요. 고정 주문량 모형 같은 거예요. 한 번 생산량만 구하면 다음번에 생산량이 똑같아. 그 다음에도 똑같아. 항상 똑같아. 한 번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도 우리 회사 목표는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총비용은 유지비 더하기, 아까는 주문비라고 썼었는데 이제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문비 대신에 준비비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요. 준비비. 됐죠? 그리고 이게 총이기 때문에 여기도 총유지비, 그 다음에 총준비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이걸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몇 가지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C하고 O하고 D가 있었어요. C하고 O하고 D. 요건 똑같아요. C는 뭐냐면은 개당 유지비. 근데 개당이 붙었단 말은 이건 변동비적 성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O는 뭐냐면은 저 왼쪽에서는 건당 주문비라고 썼던 용어인데, 이 주문비 대신에 준비비라고만 쓰면 돼요. 바뀐 것만 잘 보세요. 건당이 붙었다는 건 뭐다? 얘는 고정비 성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 D는 총 수요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왼쪽과 똑같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두 개가 있는데, 소문자 P하고 소문자 D, 요 용어가 더
필요합니다. 소문자 P 이거를 일일 생산량 또는 세 글자란 뭐죠? 생산율. D는 일일 수요량 또는 수요율.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산율, 요거는 수요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생산율, 수요율. 저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응과 리을이 헷갈리고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하고 이 맞춤법도 자꾸 바뀌더라고. 시대에 따라서. 그걸 업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막 혼용에 쓸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하루 수요량이 100개라고 한번 해볼까? 하루 수요량이 40개라고 해볼게요. 40개. 요거는 소문자 D라고 표현하는 개념이었었어요. 수요일. 하루 수요량이 40개. 여기서 이거 안다예요. 안다. 그러면 하루 생산량은 40개보다 많아야 합니까? 40개랑 같아야 합니까? 40개보다 작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공장장 또는 사장인데 우리 회사 제품이 하루 수요가 40개가 있어. 그럼 하루 생산을 40개보다 많이 해야 됩니까? 같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같거나 많게 해야지. 적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수요가 있는데도 생산 안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 같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40개인데 딱 40개씩 생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럼 이제 매일 생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수요가 변하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수요는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일 뿐이지. 그쵸? 수요가 갑자기 확 늘었다. 대처하기 어렵죠? 또는 그 40개를 만들었는데 40개 안에 불량이 껴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수요가 40개면 생산은 40개보다 어떻게 한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개씩 한다고 하고 가정해볼게요. 수요가 40개인데 요거보다 적게 하면 말이 안 되고 같게 하면 여러 가지 이 미래 변동성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생산하더라고 이것도 좀 많이 생산한다 그지.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 생산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고가 하루에 몇 개씩 증가합니까? 60개씩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 안 하면 재고는 늘지 않고 줄기만 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줄어듭니까? 40개씩 줄어듭니다. 그걸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세 개 이런 그림만 찾으시면 돼요. 그림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 둘은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다른가? 그거 아시면 되세요. 그림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잘라서 요 기간 동안은 생산하는 기간이에요. 생산하는 기간은 재고가 몇 개씩 증가해요? 60개씩 증가합니다. 맞아요? 100개 생산하지만 40개는 벌써 빠져나가기 때문에 60개가 창고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60개인데 일반화시켜서 써드리면 P 빼기 D개씩 증가하는 거예요. 60개씩 증가. 요거 생산 기간을 영어로 쓰면요. TP라고 써요. Time of Product. 생산 기간. 60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을 멈추면 재고는 늘어요, 줄어요? 줄기만 합니다. 생산 안 하면. 창고에 있는 거하고 파는데 하루에 몇 개씩 줄어요? 이번에는 40개씩 줄어요. 그쵸? 수요가 40개니까 창고에서 40개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은 요 올라갈 때 재고가 증가하는 기울기하고 내려갈 때 재고가 감소하는 기울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삼각형처럼 그리시면 안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사각형 그리지 마시고 약간 기울기가 다르게. 저는 여기를 좀 빼쭉하게 여기를 좀 완만하게 그렸어요.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재고가 바닥나면 이때부터 생산합니다. 이때 생산하죠? 여기를 타임 오브 프로덕트. 그럼 몇 개씩 증가해요? 60개씩 증가합니다. 생산 멈추면 재고가 줄기만 하는데 여기는 40개씩 감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같은 경우 배우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불러요. 한 주기.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 원 사이클.
한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리까지 딱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 그 주기. 그 주기 안에 여기는 내가 생산 안 하기 때문에 한 주기가 끝나면 이날 주문하면 돼. 그럼 주문한 게 한꺼번에 싹 들어와. 여기는 내가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생산해서 늘려나가다가 생산을 멈추면 쭉 줄기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달라, 이 두 개가. 이 둘의 비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했었어요. 비교가. 공식은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둘의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런 거 다르다. 준비가 아니라 준비비라는 말이 다르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림이 이건 산처럼 생겼다, 여기는. 저기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냥 그림인데 여기는 이렇게 산처럼 생겼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됐죠? 여기서 멈춰도 되고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허락하시면 제가 5분 정도만 더 투입을 해서 여기 공식 3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소개를 해보고 그러고 싶게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근데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요 2개. 요 비교. 했고 이제 여기서 공식 3개가 등장하는데 그거 소개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걸 또 용어로 만들어 이제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가지고 이걸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러려면 이 그림 와가지고 그 두 군데를 더 용어로 약속을 해야 돼요. 조금만 공간을 만들고 자 보시면은 요렇게 꼭대기 지점 있잖아요. 산 꼭대기 여기를 Q 다시라고 할게요. Q 다시. 여기를 어떻게 읽으냐면은 최대 재고 수준 Q 다시 최대 재고 수준. 그러면서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꼭대기니까 최대 재고 맞잖아요. 재고의 꼭대기 지점 최대 재고 맞고 하나가 더 이게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요선을 연장해 보세요. 연장하다 보면 만나는 Y절편 있죠? 여기를 Q 여기는 EPQ 아니면은 1회 생산량 이렇게 요걸 연장해 가지고 쭉 연장해서 만나는 Y절편을 가상의 점을 Q 이거는 1회 생산량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재고 수준은 Q 다시 1회 생산량은 Q 용어가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데 얘는 쉬워요. 왜냐면 얘가 재고의 가장 꼭대기 지점이니까 최대 재고 수준 이건 됐고 요걸 연장했을 때 여기 만난 점을 Q 1회 생산량 또 EPQ라고 하는 거기를 왜 저기를 EPQ라고 하느냐 1회 생산량이라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1회 생산량이 이만큼이다. 한번 생산에 돌입하면 저 정도 생산한다.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책마다 설명 방법이 다른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요 한 주기 동안 필요한 총량을 생산한 거죠. 요 주기 동안 사용할 총량을 생산한 건데 하루 사용량 수요량이 40개다. 그죠? 40개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열흘이다. 그냥 10일이다. 가정하면은 몇 개 생산했을까? 하루에 40개씩 수요가 있어. 우리 회사 제품은. 근데 이 주기가 열흘이야. 그럼 몇 개 생산해야 될까? 400개 생산해야지. 그쵸? 400개. 그래서 요 기간하고 요거를 곱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연장하면. 응?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일단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고, 여기 기울기잖아요. 그쵸? 그럼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맞죠? 고로 우리가 높이를 구하려면 높이는 기울기 곱하기 밑변이에요. 여기 밑변이 요거 주기고요. 기울기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 곱하기 밑변. 높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Q란 높이, 요 높이라는 것은 하루에 요만큼씩 수요가 일어나는데 이 기간 동안 총 필요한 양을 이때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생산한다. 맞죠? 그런데 왜 재고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까? 생산은 400개 하는데 만약에 이게 350개다 만약에 그러면 재고는 350개까지밖에 안 올라와. 이유가 뭘까? 생산한 게 다 창고로 가는 게 아니라 생산한 것 중에 일부는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일부는 팔리기 때문에. 그죠? 총 생산량이 항상 창고의 최대 수준을 창고의 최대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산한 것 중 일부는 빠져나가니까.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총 필요한 양을 다 여기서 생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걸 곱해가지고 높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연장선상한 걸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요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됩니다. 연장해서. 그쵸? 연장한 거 똑같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총 유지비부터 해볼게요. 이 총 유지비는 개당 유지비가 C다 그러면은 10개 유지하면 10 곱하기 C, 100개 유지하면 100 곱하기 C, 1000개 유지하면 1000 곱하기 C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1년간 개당 1년간 유지비예요. 그러면은 재고가 매일 똑같지 않고 어떤 때는 0개, 어떤 때는 뭐 60개, 120개, 180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좀 줄기도 하고 40개씩. 재고량이 늘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는요, 여기가 40개다 그러면은 40개 곱하기 C 나누기 365. 왜냐면 이게 1년간이니까 하루밖에 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80개 곱하기 C 나누기 365.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60개씩 올라가니까 60, 120, 180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너무 계산량이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편법을 도입하기를 이걸 반 잘라가지고 2분의 Q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걸 반 잘라. 어떤 날은 많이 들고 있고 어떤 날은 적게 들고 있는데 그냥 매일 요 높이랑 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삼각형 면적과 요 삼각형 면적이 같고 요 동그라미 면적과 요 동그라미 면적이 같아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요걸 잘라다가 여기다 넣고 잘라서 넣으면은 매일 이만큼씩 들고 있는 거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나 그 유지하는 비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분의 Q 다시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냥 달라지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Q였는데 여기는 Q였는데 여기는 Q 다시가 된다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아까 만개였을 때 해볼게요. 만개.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거 5개 다 알아야 돼요. 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 높이가 여기가 5,000개였다. 여기서 5,000개다. 1년에 총 10,000개가 필요한데 이걸 압니다. 내가 한 번에 5,000개 생산한다. 1년에 몇 번 생산하면 돼요? 2번 곱하기 5. 그죠? 만약에 이게 1,000개다. 그럼 1년에 몇 번 생산하면 돼요? 10번이지. 그럼 10 곱하기 5. 봉우리가 1년에 10번 옵니다. 여기 100개다. 100번이죠. 100 곱하기 5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보면은 1년에 총 필요한 양이 대문자 D인데 10,000개. 한 번에 생산한 양이 만약에 5,000개라면 이게 몇 번이 돼요? 2번 곱하기 5. 근데 만약에 이게 꼭대기가 10,000개인데 한 번에 1,000개씩 생산한다면 이게 몇 번이 돼요? 10번 곱하기 5. 이게 만약에 10,000개인데 이게 100이라면 100번 곱하기 5.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한 거를 우리는 총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공식 5개 중에 한 4번째 정도로 중요한 공식이에요. 별표 2개 정도.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세요. 뭐가 다른지만. 비교하는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 여기는 Q인데 여기는 Q-인 것만 다릅니다. 됐죠? 그거만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외우는 방법은 총비용은 총유지비 더하기 총준비비인데 총유지비를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면 요거를 우리가 평균재고로 외우면 돼요. 평균재고 곱하기 C. 평균재고 곱하기 C. 여기서는 요 꼭대기가 Q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재고가 2분의 Q입니다.
여기는 요 꼭대기가 Q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Q 다시지 뭐. 그냥 평균제 곱하기 C 하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생산 횟수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생산 횟수 곱하기 5. 그죠? 저기는 주문 횟수인데 요거는 주문 횟수였었어요. 주문 횟수. 요거는 평균제가 똑같고 이거는 생산 횟수 곱하기 5 이거예요. 뭐 하나 더 제가 공식을 소개했다고 해서 부담스럽진 않죠. 여기 Q 대신에 Q 다시만 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5개인데 그 가운데 거 하나 제가 생략할게요. 시간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결론만 하나 소개해서 비교하고 끝낼 건데 여기도 똑같이 미분해서 0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야 돼.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는 Q 결정. 그래서 Q에 관해서 미분해서 정리해서 Q에 관해 정리하시면은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가 똑같고요. 여기가 이게 별표 5개짜리입니다. 여기는 EOD가 똑같고 뒤에 PEDP가 붙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중요하니까. 이거는 별표 1개짜리, 별표 그래도 얘가 3개짜리 정도 돼. 제가 1개짜리 생각했어. 별표 1개짜리. 그래 이제 그냥 건너뛰고 왔는데 이 공식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것만 달라. 외우지 마시고 이건 다른데 요거는 뭐냐면은 1회 생산량이에요. 요거는 1회 주문량이고 1회 주문량, 1회 생산량. 여기는 연장에서 만난 여기가 1회 주문량이에요. 연장에서 만난 여기 Y절편. 여기도 연장에서 만난 Y절편이에요. 1회 생산량이. 그쵸? 그런데 자, 저 Q하고 이 Q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COD 값이 같다 치고 요거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1회 주문량과 1회 생산량 저 Q랑 이 Q 중에 어느 Q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1회 주문하는 양하고 1회 생산하는 양이 가정은 창고 높이가 똑같다 치고 우리의 창고 높이가 똑같아. 그럼 1회 주문하는 양하고 1회 생산하는 양하고 어떤 게 더 클까? 여기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 하면요. 그냥 이 공식을 고려하시면은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이렇게 돼요. 뒷부분이. 요거보다 얘가 더 크거든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얘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직관이 더 좋은데 직관은 뭐냐면은 1회 주문량은요. 최대 몇 개까지 맥스 몇 개까지 주문할 수 있냐면 창고 높이만큼 주문할 수 있어요. 맞죠? 창고 높이만큼. 얘는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냐. 맥스 생산은 몇 개냐면 창고 높이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창고 높이예요. 창고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더 생산할 수 있어. 왜? 왜 창고 높이보다 더 생산할 수 있을까요? 생산한 게 창고로 안 가고 바로 나가니까. 그렇죠? 생산한 동안에 또 팔리잖아요. 생산한 게 창고로 안 가고 바로 팔릴 수도 있으니까 창고 높이보다 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요게 더 크다. 책 보시면은 요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이 Q가 저 Q보다 크다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몇 페이지? 63. 6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공식 바로 아래 EQ가 더 크다고 돼. 이렇게 말 문제만 여러분 대비하세요. 공식 안 중요합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저기 Q 대신에 Q 다시가 온다. 왜냐면 여기는 꼭대기가 Q, 여기 산 꼭대기가 Q 다시거든요. 저기는 산 꼭대기가 Q인데. 공식이 좀 바뀌지.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하고 비교만 중요하다. 비교가 뭐냐면 1회 생산량하고 1회 주문량을 비교했더니 뭐가 더 크다? 1회 생산량이 더 크다.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왜? 쟤는 창고 높이만큼만 주문할 수 있고 맥스 주문량이 창고 높이에요. 근데 얘는 창고 높이보다 더 생산할 수 있어. 생산하는 게 일부 팔리기 때문에. 창고에 안 들어가고 팔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말로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공식 갖고 막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잠깐 소개했을 뿐인데 얘는 무조건 외우세요. 얘는 무조건 외우시고 여력이 되시면 얘까지도 보시고 여력이 되시면 여력이 안 되면 이거는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경영학 전체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공식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그냥 얘 구하는 문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안 낼 것 같아요. 루트라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공식 자체만 외워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쉬었다가 들어와서는 요 고정주문 양과 기간의 비교, 그 다음에 MRP랑 GT 비교 두 가지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